과열책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약체사용 과열책임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계약체사용 과열책임 보려면 먼저 민법 총칙을 잠깐 봐야 돼요. 민법 총칙에 보면 목적이라는 게 나오죠. 목적은 먼저 뭐가 되죠? 확정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적법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요.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된다? 이행기까지, 이렇게 이행기까지. 기억나죠? 그 다음에 적법성은 뭐죠? 적법성은 강행 규정하고, 무슨 규정하고? 이미 규정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또 무슨 규정하고? 효력 규정하고, 그 다음에 단속 규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되고?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이건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잖아요. 지금 어디를 보냐? 여기 가능성 이렇게. 지금부터 이걸 보는 거예요. 알겠죠? 목적의 가능성은 뭐냐면 언제를 보냐? 그것은 사회통념에 따라서요.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요, 갑이 을한테요, 야, 우리 달날에 가서 결혼하자. 그렇게. 그럼 나는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싫다. 바로 가네요. 알겠죠? 왜요? 전 세계적으로 달나라 가고 있기는 있잖아요. 미국, 러시아, 뭐죠? 중국 이렇게 맨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달나라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우리가 없죠. 그래서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불능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 불능은요, 법률적 불능과 사실적 불능. 법률적 불능은 뭐죠? 우리가 저당권은 어디에다 저당을 설정하냐?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다 저당을 설정하거든요. 그런데 지역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어. 된다, 안 된다? 안 돼. 법률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면 사실상 불능이 있죠?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아주기로 약속을 했어. 계약을 했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걸 사실상 불능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전부 불능하고 일부 불능이 있죠. 전부가 멸실되는 경우, 일부만 멸실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주관적하고 객관적이 있죠. 주관적은 뭐죠?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잠깐 교탁이요, 갑의 거예요. 그런데 내가요, 을이요, 이 교탁을 갑의 건데 병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계약은 가능하죠. 그런데 뭐를 못 해줘요? 등기를 못 해주죠. 그걸 주관적이에요. 건물은 있잖아요. 객관적은 뭐예요? 건물 자체가 멸실되고 없어. 그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객관적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불능은 뭐냐면 계약 불능 중에서도 어떤 불능이냐?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가 이것을 원시적 불능하고요. 여기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원시적과 후발적은 어떻게 되죠? 갑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서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그 전에 목적물이 멸실되고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1월 30날 이걸 뭐라고 표현해? 이걸 뭐라 한다?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됐다. 이미 이런 말 있죠? 그럼 그것을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죠? 이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거 암기하라고 했죠? 신뢰.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3월 1일 날이 변제기인데요. 2월 20날 건물이 멸실됐어. 이것을 뭐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후발적. 이것을 무슨 이익이라고 한다?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이행이익 이렇게. 그래서 이걸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신뢰이익, 이행이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게 여기 있는 것이 뭐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하고 문제가 되고요. 여기 있는 것이 위험 부담하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볼 거예요. 하나는 원시적, 하나는 후발적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서 원시적이죠? 원시적이란 말은 뭐다? 딱 이미 뭐가 있어? 이미 수용, 이미 뭐가 있다? 멸실. 이렇게. 시험에 뭐가 나오냐? 다음 주에서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그러면 뭐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익 배상한다? 무슨 이익?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 거야. 신뢰 이익. 그러니까 원시적이죠? 원시적이면서 뭐다? 객관적이면서 뭐다? 여기요 전부가 불능인 경우가 있고 여기요 일부가 불능인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이렇게. 그럼 전부 불능은 뭐다? 전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그러면 후발적은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 후발적은 유효,
그래서 전부불능.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무효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535조. 535조 계약. 체결상의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알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책임인데 어떤 책임이죠? 어떤 책임이죠? 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봐. 무슨 책임을 져? 무슨 책임? 신뢰이익 배상 책임을 진다. 원칙이니까. 알겠죠? 다음 일부불능 봐봐. 이런 봐봐요. 일부불능은요.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무상계약이죠. 무상계약에서 일부불능은 무상계약에서 일부불능이죠. 그러면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돼. 이러면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 전부 무효로 보죠?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무효로 보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기본서에 이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또는 일부가 불능일 때 이렇게 나와. 그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다. 그런데요. 만약 여기서요. 이건 무상계약이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 그러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뭐죠? 유상 쌍무계약이죠? 유상 쌍무계약이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일부가 불능이다 이 말이죠. 일부가 불능이야? 이럴 때는 뭐라고 한다? 574조 수량 부족에 뭐라고 한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담보 책임.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지.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러면 안 돼. 알죠? 이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해. 담보 책임 이렇게.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러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해야 돼? 담보 책임 이렇게. 담보 책임 이렇게 해야지. 알겠죠? 이걸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은 여러분 봐봐.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죠, 유효. 그래서 유효이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은 유효예요. 왜요? 유효니까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무효인데 너 나하고 계약은 무효니까 돈 좀 깎아줘.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가지고 무효인 것. 그럼 무조건 원시적 이거 찾아야 돼. 원시적 이미 멸실 이거 찾아야 돼. 알겠죠? 그것도 일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이 담보 책임 있죠? 이것은 유효가 돼. 유효. 아시겠죠? 말을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후발적은 뭐다? 계약 체결 후 이 말이죠. 계약 체결 후.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이죠. 유효.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매도인. 이러면 우리가 매도인이 있고 여기 매수인이 있어. 그 다음 매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쌍방이라는 거 있어. 쌍방. 잘 봐. 여기 그러면요. 매도인은 누굴 얘기하죠? 매도인은 채무자. 매수인은요. 채권자. 알겠죠?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가지고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나누죠? 그것은 물건을 기준, 물건을 넘겨줄 사람을 뭐라 한다? 매도인. 물건을 넘겨받을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그래서 매도인의 잘못이 있다. 매수인이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잘못이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 이렇게.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채무불이행 이렇게.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채무불이행 있으면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알겠죠? 이렇게 매수인이 잘못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해. 위험부담. 좀 이따 설명해. 쌍방이 잘못 없죠? 쌍방이 잘못 없다. 뭐다? 천재지변이다. 이 말이죠? 잘못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은 두 가지. 위험부담 또는 대상청구권 이렇게. 대상청구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요. 시험에 우리 다른 국가고 시험 뭐라고 시험이 났냐?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알겠죠? 뭐가 있어?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 손해배상, 위험부담, 대상청구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원칙은 뭐 하나밖에 없어. 뭐 하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러니까 정답은 언제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거 그러면 후발적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원시적을 하나로 똑바로 알아 이 말이죠. 원시적이 뭐가 있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뭐라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게 하나만 딱 알면 된다고. 그래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이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그런데 여기 봐. 앞으로 무조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 무조건. 알겠죠? 그게 뭐다? 채무불행이란 말이에요. 채무불행. 채무불행의 말을 앞으로 계속 알고 있어야 돼. 자, 봐봐. 채무불행은 뭐? 후발적으로. 1번. 누가? 채무자가 뭘 해야 돼? 잘못을 해야 돼. 그걸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이 세 가지. 자, 그럼 봐봐. 봐.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중요해. 원시적 불능에서는 채무불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와? 후발적이니까 안 나오고 후발적이니까. 채무불행은 후발적이 돼야 되니까. 알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채무불행이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와? 원칙이니까. 이건 원칙이잖아요, 이게. 채무불행은 뭔데? 후발적인데. 그래서 안 나온다니까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랬을 때 언제나 뭘 봐야 돼요? 채무불행이란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뭐다? 원시적. 채무불행은 뭐다? 후발적.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용 위험부담. 이런 위험부담에서는 채무불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채무불행이 나와, 안 나와? 아니, 무조건 보지 말고, 여기 후발적은 계약 체결 후죠? 이건 다 똑같죠? 그런데 채무불행은 채무자가 잘못해야 되죠? 그런데 위험부담은 누가 잘못했어?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안 되죠? 여기는 쌍방이 잘못 없다는 말은 채무자가 잘못 있어, 없어? 없죠? 반드시 채무자가 잘못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쌍방이 잘못 없으니까 그 말은 채무자가 잘못 없다는 말이고, 여기는 채권자가 잘못했죠? 누가 잘못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잘못해야 되는데, 여기는 채권자가 잘못했고 여기는 채무자가 잘못이 없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위험부담에서는 채무불행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시험에 뭐가 나오냐?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지가 맞는 걸 드리면서 1번 채무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채무불행은 반드시 3박자 어떻게? 후발적으로. 누가? 채무자가 뭐 잘못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이게 이제 하나.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 보냐? 먼저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을 봐. 이걸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에 관한 내용을 다 설명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뭐, 여기 갑이 있고, 여기 뭐, 을, 이렇게. 갑하고 을이죠. 여기서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했는데, 여기 1월 30날 이미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이걸 뭐라고 그래? 이미 멸실됐다. 이미 멸실을 뭐라고 표현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그럼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실내이익을 배상한다. 이렇게 실내이익을 배상해. 그런데 실내이익은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죠. 과실. 잘못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갑은요, 악이나 또는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돼. 왜요?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돼. 을은 뭐가 돼야 돼? 을은 선이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 이렇게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이 무과실. 갑은 악이나 뭐가 있고 과실. 을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반드시. 이게 계약체장 관리 요건의 가장 중요한 요건들이에요. 무조건 이걸 갖춰야 돼. 일방은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돼. 타방은 반드시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알겠죠? 그 다음 무슨 이익? 실내이익. 뭐를 넘지 못해? 이행이익. 그럼 봐봐. 실내이익인데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죠? 그럼 봐. 실내이익이 100이야. 이행이익이 200이에요. 그럼 얼마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실내이익을 청구하니까 실내이익을 청구해. 실내이익이 300이야. 이행이익은 100이야. 얼마나 청구해? 얼마 청구해? 이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실내이익인데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잖아요. 이행이익이 100이에요. 얼마야? 100만 청구한다, 이 말 아니야, 이게.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거라니까. 알겠죠? 아니, 감정평가사 아니고 노무사 시험에 나온 거라니까. 여기 300이잖아요. 그런데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죠. 이행이익이 얼마예요? 100이죠. 그럼 100만 청구하죠. 여기는 이행이익이 200이어도 원래 실내이익이 얼마밖에 안 돼? 100이죠. 그럼 100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숫자상으로 이걸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걸 이해해야 돼.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의리 과실이 있어. 과실이 있어. 그러면 갑은 책임이 있어 없어? 갑은 책임이 있어 없어? 왜 없어? 반드시 을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을이 과실이 있는 거예요. 갑도 과실인데 을도 과실이 있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니까. 여기 갑이 만약에 선이 무과실이에요. 선이 무과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진다 안 진다? 갑은 을한테 책임져 안 져? 안 진다니까. 아, 여러분 봐봐요. 강의를 지금 듣는데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사람은 과실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잘못이 절대로 없어야 되고 이 사람은 반드시 잘못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선이 무과실하잖아요. 잘못이 있어 없어? 그러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것이고, 여기는 반드시 잘못이 없어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 잘못이 있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니까요. 왜냐면 이게 계약체자 과실책임 전부 다예요. 더 이상 없어 지문이.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일방도 과실이 있고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 이렇게. 갑은 을한테 책임지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데 일방도 선이 무과실이야.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라니까. 무슨 뭐를 넘을 수 없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시험에 나오기는 너무 이게 전부 다예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 이거밖에 없는데. 알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 교섭 단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 파기를 해. 그래서 부당 파기. 우리가요, 사람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고용계약을요, 교섭 단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란 말이 아주 중요해. 부당 파기를 해. 파기했다 이 말이죠. 정당한 이유로 파기하면 괜찮다, 괜찮지 않다? 괜찮지만. 여러분 지금 대구 봐봐, 대구. 코로나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런데 그 대구 지역이요,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알바생으로 쓰기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계속 있으라고 해야 돼? 그만두라고 해야 돼?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해야죠. 정당한 이유가 돼 안 돼? 되죠. 그런 경우는 괜찮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섭 단계란 말이 중요해. 교섭 단계는 계약 체결했다, 계약 체결 전이다. 계약 체결 후다, 계약 체결 전이다. 아, 체결 전이죠. 계약 체결 전.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러면 전이죠?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이죠. 원시적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이죠. 신뢰 이익을. 그럼 원시적이죠? 원시적은 지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한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불이행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와? 채무불이행은 아까 얘기했잖아. 후발적 채무자가 잘못했다. 다시 시작.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 그것을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 그래서 이거는 원시적이니까 채무불이행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없다?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어 없어? 우리는 의무가 없어. 우리는 채권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없고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고 실례액을 배상해. 그런데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러면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했죠.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 불법행위.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해서 뭐를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손해배상.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이익을 청구해. 그래서 불법행위로 신뢰이익이지 채무불이행 그러면 큰일 나. 그 다음에 불법행위는 뭘 청구할 수 있다? 정신적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알겠죠? 여기는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이다. 무슨 이익? 신뢰이익이다. 신뢰이익이다 이 말이야. 신뢰가 뭐야? 신뢰란 말이 무슨 말이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이 뭐가 되더라도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건 돼 안 돼? 안 돼.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건 안 돼. 그 다음에 경쟁 입찰에 참가.
참가하기 위한 견적서 작성 비용. 견적서 작성 비용. 견적서 작성 비용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경쟁 입찰이 뭐야? 입찰이 뭐예요? 경매죠. 이런 부동산 경매는 반드시 내가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신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청구를 못해. 그냥 강의 듣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암기해야 돼. 알겠죠? 들으면서 암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봐봐요. 일방의 적극적 요구. 일방의 적극적 요구로 비용을 제출했어. 왜냐면 교섭 단계에 있는데 이 사람이 정당한 이제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나한테 이제 언지를 줬어. 그래서 내가요 시험을 쳤어. 그래서 그 회사에 입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 서류 다 제출했어. 좀 있으면 이제 와가지고 먼저 계약서에다 사인만 하면 돼. 그런데요 회사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면서 어떡하냐, 나한테 자꾸 운전면허증 따와라, 워드 자격증 따와라, 못 따와라 하니까 자꾸 가서 학원비만 꼬라박고 자격증 땄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지나고 나서 다른 회사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다른 회사 알아볼 거면 내가 이런 거 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견적서 작성 비용, 이런 것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게 중요해요.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이것을 교섭 단계에서 부당파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 두 가지가 다 계약 체결상의 과세청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험부담. 여러분 여기서 위험부담이라고 있죠. 위험부담. 그럼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위험부담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체결하고 나서요. 여기요 3월 1일 날. 3월 1일 날 이렇게 이행기인데 2월 20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이것을 뭐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후발적 불능 이렇게. 후발적. 원시적이 아니고 후발적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후발적이죠? 후발적으로 이렇게요. 그럼 여기 이 을을 뭐라고 그래? 을을 뭐라고 그래? 수인 도인. 수인이죠. 이 갑을 뭐라고 그래? 매도인이죠. 매도인을 채권자라고 그래? 채무자라고 그래?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마. 알겠죠? 매수인을 뭐라 한다? 채권자.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안 되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채권자나 채무자라는 것을 모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이 위험부담이란 말을 할 때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하지 말고 이것은 암기를 해야 돼.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인은 채무자, 매수인은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지금? 다 됐죠? 자 그럼 뭐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뭐라고? 후발적 불능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건물이 이미 뭐가 됐어 지금? 멸실됐죠. 건물이 멸실됐죠. 그럼 건물이 멸실되면 어떻게 돼요?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아니 어떻게 있어?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없잖아요 지금. 멸실됐는데 건물이 없는데 등기를 왜 해줘? 건물이 멸실되면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멸실 등기하고 또 무슨 등기해? 폐쇄 등기하죠. 등기부를 폐쇄해버려. 폐쇄 등기부는 몇 년간 보관한다? 영구로 한다. 영구로. 그럼 공시법이 나온 거잖아요. 건물이 멸실되면 멸실 등기하고 등기부를 폐쇄해버려. 근데 무슨 등기를 줄 의무가 있겠어요? 그래서 건물이 멸실되죠? 갑은 의무를 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을은요? 을은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건물이 없는데 무슨 등기를 청구해?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이것을요 물건의 위험이라고 그래요. 물건의 위험. 이 말이 무슨 말이다? 물건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 물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급부라고 얘기해. 그것을 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위험이다? 급부의 위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물건의 위험, 급부의 위험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런 것이 이것을 우리 뭐냐? 이것을 위험부담, 이것을 전제로 놔. 이렇게 전제를 해. 미리서 전제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위험부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부담은 뭐예요?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후발적이죠. 물건이 멸실됐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됐죠 지금? 그럼 지금 건물이 아무것도 아니고 용어 정리니까 을이 물건을 못 받으니까 물건을 뭐라 한다? 급부라고 얘기를 해. 급부. 알겠죠? 봐 다시 여기죠. 갑 있죠. 그럼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건물이 지금 멸실됐죠? 이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 받을 수 있냐 없냐. 돈 받을 수 있다고 해봐. 돈 받을 수 있으면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 갑이한테 지금 여러분 이니시 테스트 하지 말고 봐봐. 건물 없어졌죠? 건물 없어졌는데 갑이한테 돈 받을 수 있대.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우리 손해죠. 우리 손해죠. 돈 받을 수 없대. 그럼 누가 손해요? 갑이 손해죠. 갑이. 왜? 건물은 없어지고 돈은 못 받고 누가 손해? 갑. 건물이 없어졌는데 갑이 돈을 받을 수 있대. 그러면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누가 손해요? 우리. 건물 없는데 돈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손해보는 것을 뭐라 한다? 손해보는 것을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걸 위험 부담이라고 그래. 이걸 을을 누구라고 그래? 을을 누구라고 그래? 채권자 채무자. 을이 누구예요?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그래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여기는 누가 손해요? 갑이 누구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은 건물이 멸실됐는데 돈 받을 수 있대 없대 이건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을의 잘못으로 이 건물이 왜 건물이 멸실됐대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을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잘못 없이 쌍방의 잘못 없이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미리 을에게 인도했어요. 인도를 했는데 건물이 멸실됐다는 거예요. 미리 을에게 인도했는데 건물이 멸실됐다. 수령지체 중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귀책 사유로 멸실됐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다 지금 뭐예요? 누가 지금 잘못했어요? 을이. 여기도 누가 잘못했어요? 을. 봐봐. 미리 을한테 인도했다. 이렇게요. 갑이 을한테요. 미리 이렇게 준 거예요. 물건. 주면서 너 먼저 살고 나중에 잔금 날짜에 잔금 줘 그랬어. 그래서 잔금은 10일 뒤인데 미리서 지금 집 비었으니까 가서 들어가서 살려면 살아 이랬단 말이죠. 그럼 미리서 그 집에 살고 있다가 잔금 날짜가 되기 전에 옆집이 화재가 돼서 불이 옮겨 붙어서 화재가 났든 부부싸움이 해가지고 화재가 났든 알겠죠? 태풍이 불어서 화재가 났든 관계없이 일단 을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을이 책임을 져야죠. 을이.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하면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대. 그럼 을은 건물 없어지고 여기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을은. 그럼 이익이다 손해다? 그것을 채권자 위험부담지라고 그래. 채권자 위험부담지 이것을 아까 말했죠. 대금을 누가 손해보냐? 을이 손해보잖아요. 그리고 채권자 위험부담지.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아직 지문이 몇 개 더 남았어? 2개 더 남았죠? 그럼 2개 더 쓰면 되죠. 자, 두 번째는 매도인 누구예요? 채무자. 매도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몇 번 남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동포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 좀 합시다. 알겠죠? 여기 봐봐. 눈인선 봐봐. 저기. 맨 끝에 두 번째. 채무자가 잘못했다. 후발적으로. 우리 지금 계약 체결 후니까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 이걸 뭐라고 해? 채무불이행. 다시.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 이걸 뭐라고 얘기해? 채무불이행. 제발 부탁인데. 알겠죠? 왜냐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채무불이행이.
여기저기 많이 써먹어. 근데 채무불이행 봐봐. 여기는 지금 누가 잘못했어?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채권자 위험부담주에서는 채무불이행한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채무불이행 있죠? 그럼 누가 계약을 해제? 누가 계약을 해제? 매도인이 해제, 매수인이 해제? 아, 우리 갑이 잘못했으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뭘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배상.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요. 쌍방에 잘못이 없다. 쌍방이 잘못이 없다. 뭐다? 천재지변이다. 그 다음에 제3자가 방화를 했다. 봐봐. 제3자가 방화했다는 건 갑하고 을은 방화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수익 금지 조치다. 국가의 수익 금지 조치.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국가가 수입을 금지했다.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럴 때는요. 갑하고 을은 잘못이 있어, 없어? 그러면 반대로. 을은 잘못했어, 안 했어? 봐봐. 을이 잘못하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했죠? 지금은 여기서는요. 을은 잘못이 있어, 없어? 을의 잘못이 있어, 없어? 을의 잘못 없죠? 그러면 잘못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니까. 을이 잘못 안 했으니까. 을이 잘못 안 했으니까. 만약에 갑이 중도금을 받았어. 중도금을 받았어, 갑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반환해야 돼. 반환 의무가 있다. 반환 의무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갑이 을에게 돈을 못 받아. 받은 거 다 반환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것을 대가의 위험이다. 이렇게. 대가 위험. 여기서 말한다? 대가를 말한다? 반대급부라고 그래. 왜 반대급부라고 한다? 급부를 말한다. 급부는 물건이죠? 우리가 봐봐.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죠? 등기를 뭐라고 그래? 급부라고 얘기하죠? 잔금을 뭐라고 그래? 반대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금을. 알겠죠? 그래서 대가형 반대급부형. 그래서 봐봐. 여기 봐봐. 그러면 갑이 건물은 없어졌는데 갑이 대금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손이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죠. 을이 잘못이죠. 을이 잘못이면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돈을 지급해야 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을이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을이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대가 위험은 건물은 없는데 돈은 못 받는다 이 말인데, 을이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 말은 건물은 없는데 돈은 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을에게요 대가 위험이 전환돼. 대가 위험이 전가돼. 아시겠죠? 그 이 말의 뜻은 을은 건물은 못 받고 등기는 못 받고 뭐는 준다? 대금은 준다. 이런 뜻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위험 부담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더 나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지금 우리는 다 지금 누가 잘못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따졌죠. 그런데 우리 다른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우리 시험은 꼭 뭐가 나오냐? 이게요 뭐라 하면 뭐죠? 여기 계약 체계로 수용이 됐다 이렇게 또 꼭 나와. 수용됐다 이게 꼭 나와. 수용됐다. 수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용이란 말이 뭐다? 잘못이 있다 없다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 수용은 매도인이 잘못했어? 매수인이 잘못했어? 쌍방이 잘못이 없어?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쌍방이 잘못이 없다. 잘못 없죠? 자 그럼 여기서요 쌍방이 잘못 없으니까 수용이란 말이 딱 나오면 항상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채무불이행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채무불이행은 뭐다? 채무불이행은 3대 요건 시작.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여기는 쌍방이 잘못 없어. 수용은 뭐죠? 수용은 여러분요 적법 절차예요. 여러분 적법 절차가 뭐예요? 국가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빼앗아간 것을 수용이라고 그래. 그게 적법한 거예요. 법에 의해서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잘못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채무불이행한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첫 번째 이게 중요해. 그래서 뭐 수용이 됐다 어떻게 나와? 1번 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런 말 나오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채무불이행은 언제만 나온다? 채무자가 후발적으로 잘못을 해야 돼.
잘못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나오면 안 돼 절대로. 알겠죠? 두 번째, 우리가 수용이 되면 뭐가 나온다? 수용보상금이 나오죠? 수용보상금. 이 수용보상금을 뭐란다? 이걸 대상이라고 그래. 대상. 수용보상금. 이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해. 반환을 청구해야 돼. 반환 청구. 이것을 뭐란다?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 보상금 나한테 돌려달라 이 말이죠. 내가 너하고 계약했잖냐. 매 1억 원에 계약했는데 너 집이 지금 수용이 돼서 1억 천이 된 거야. 1억 천이. 그러면 너 1억 천 나한테 달라는 거지. 나 너한테 1억 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상 청구권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반대급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건물값에 건물 땅값 대신에 뭐가 나서 보상금이 나온 거잖아요. 그거 나한테 달라는 거죠. 그걸 대상 청구. 나는 그러면 너한테 뭘 주겠다? 잔금 1억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걸 대상 청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상 청구는 어떻게 한다? 만약에 이거 보상금이 나왔다 해서 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돼. 그것을 대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청구권은 두 가지가 중요해. 첫 번째 뭐가 중요해? 채무를 해야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 다음에 대상 청구권 있으면 나한테 반환을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수용됐을 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위험부담에서는 뭐냐? 이게 나온다면요. 갑과 을이 어쩌고저쩌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을의 갑의 토지가 수용이 됐다. 다음 문제 맞는 거 틀린 것은 1번 을은 갑에게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 X 안 된단 말이죠. 그럼요. 갑이 받은 보상금에 대해서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지금? 그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다. 지금 됐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이 위험부담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알겠죠? 을이 잘못했다. 을의 수행주체 중. 그 다음 미리 인도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매도인 갑이 잘못했다. 채무불이행.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뭐가 있어? 이거. 알겠죠? 수용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온다. 됐죠? 지금 이 두 가지가 나오니까 이것을 원시적을 계약 체결 사유할 책임, 후발적을 위험 부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 우리가요. 뭘 보냐면 다음 시간에는요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